안녕하세요. 이제 보행팀 차준혁입니다. 오늘 이제 램팀 발표를 맡게 됐고요. 우연찮게 제가 약간 겹쳐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학습에서의 심트리얼 갭 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IS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는 아직 번호로는 제출 안 했죠. 네, 아직 네, 저널 그때 다시 그 리뷰 받고 나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필로소피는 이제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제너럴 포리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 작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제 정책의 기본적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맞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 개발에는 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높은 적용성을 가진 폴리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좀 심트리얼 갭에 좀 강건한 폴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ISI 2025년에 제출했던 이제 Unraveling the Symmetrical Gap, Evaluating Generalized Force Model, Fine-Tuning for Bipedal Robot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심트리얼 갭이라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랑 리얼 월드 인바이러먼트 간의 차이를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그 스테이트 액션 샘플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폴리시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액션 샘플에는 이제 센서 데이터랑 로봇 상태 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로봇에서의 값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히 구현해내기가 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왜 시뮬레이션에서 굳이 학습을 진행하냐 따지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높은 자유도압 그리고 플로팅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서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샘플들은 저희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좀 필요 없는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심트리얼 갭을 발생시키느냐 말씀드리면, 이제 밑에 다섯 가지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무조건랑 아이작짐 등 이제 시뮬레이션들의 물리 엔진이 이제 실시간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다이나믹스를 조금 근사하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제 정확성과 실시간성의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컨택 모델을 채용하는데, 이 때문에 좀 시뮬레이션을 보다 보면 좀 비물리적인 물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 발생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작팀에서 활용되는 프릭션 피직스에서는 이제 프릭션 콘을 좀 근사화를 해서 실시간성을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슬램 이미지와 같은 센서 노이즈가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걸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슬램에서 이제 실제 센서에서 센서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지형 정보가 시뮬레이션에선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 로봇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토카비 백팩 같은 게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과의 링크 매스, 분포 차이, 그리고 조인트 특성, 그리고 뭐 제어 딜레이, 그리고 뭐 아까 오인 씨가 얘기했던 이제 그 프리빌리 특권 정보, 이런 privileged information 그 같은 것이 이제 심트리얼 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권 정보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실제 로봇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좀 로봇의 글로벌 포지션, 정확한 위치 뭐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트리얼 갭을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입력이랑 출력을 측정해서 이제 시스템의 동력학을 좀 다이나믹스를 추정함으로써 이제 어, 시스템 자체를 좀 확실하게 알고 그걸 모델링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제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들을 랜더마이즈해서 이제 그 랜덤화 시킨 파라미터 안에 리얼 월드가 포함되도록 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랜덤 폴스 인젝션이라고 어, 랜덤하게 그 조인트 링크 아니면 조인트 자체에다가 뭐 퍼터베이션을 가해서 그 모델링 되지 않은 어, 엑스터널 포스 같은 거에 대한 정책의 강관성을 높입니다. 꺼졌어요. 지금 꺼졌어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는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관련된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제 환경에 이제 정렬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진행했던 연구가 사전에 이제 매니플레이터에서 먼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제너럴라이즈 폴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일반화된 좌표계에서 그 좀 이런 좌표 축을 따라서 그 힘을 좀 프로젝션 시킨 것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입자 M이 있는데 여기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게 이제 일반화된 좌표로 좀 프로젝션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부터 여기. 그래서 이거는 프랭크스 네, 얘는 어, 프랭크스 non constraint force라고 하는 거죠. 훈련으로 이미지를 다른 데서 갖고 온 건데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조금 더 수식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다이내믹스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 매트릭스 그리고 코리올리스 센트리fugal term 그리고 gravitation term 그리고 actual dynamics 그리고 이제 external forces 그리고 unmodeled dynamic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트리얼 갭 같은 거를 이제 학습시킨 generalized force로 그 더해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심트리얼 갭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활용한 GFM 모델은 모델링 되지 않은 이런 동력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항이 이제 F by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리얼 다이내믹스가 여기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다이내믹스가 여기 있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시뮬레이티드 다이내믹스가 밑에 있는 S 텀이 붙어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트리얼 갭을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 GFM 모델로 근사를 하겠다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에 대한 흐름을 따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베이스라인 폴리시를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폴리시를 이제 실제 로봇에 그 디플로이해서 스테이트 액션 샘플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스테이트 액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다시 이제 GFM 모델을 학습해서 그 이런 GFM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이 GFM 모델을 프리즈 시킨 다음에 그 원래 베이스라인 폴리시를 이제 그 어답테이션 시키는 것을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어답테이션.
그래서 베이스라인 폴리시는 이제 AMP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학습이 되면서 그리고 아이작짐처럼 이제 병렬화가 가능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모션으로는 저희 기존에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CPM-PC에서 받은 이제 직진 보행 그리고 좌우 보행을 사용했습니다. 레퍼런스 모션으로는 이제 그 저희 그 베이스라인 폴리시 디플로이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레코드를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각 타겟 벨로시티당 이제 3,000개 스테이트 액션 샘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무조코에서 무조코래 그 무조코 아이작짐에서 학습시킨 폴리시를 이제 무조코라는 뭐 새로운 도메인에서 에서의 샘플을 모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얼 로봇에서의 스테이 액션 샘플을 모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GFM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에 기록된 데이터를 플레이를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아이작침에서 추가로 GFM 모델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GFM은 이제 로봇 상태를 입력을 받아서 이제 F 리얼리티 갭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근사하도록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은 이제 밑에 이제 레지듀얼 조인 토크스랑 그리고 레지듀얼 베이스 포스 토크스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GFM 모델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마찬가지로 아이작짐에서 그대로 원래 정책을 재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시뮬레이션 무조코에서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로 GFM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폴리시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재학습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 것은 베이스 포워드 벨로시티랑 베이스 레터럴 벨로시티 그리고 베이스 앵글러 벨로시티가 이제 저희의 태스크 커맨드라서 세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RMSE는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베리에이션 조금 줄어들었고 마찬가지로 앵귤러 벨로시티가 좀 크게 줄어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레터럴 벨로시티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실제 로봇에서의 데이터인데 어, 그 마찬가지로 베이스 포워드 벨로시티 관련된 이제 RMS는 조금 더 증가를 했는데 그 여기서 베이스 레터럴 벨로시티랑 그 다음에 베이스 앵글러 벨로시티는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좀 약간 이런 픽들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시뮬레이션에서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 폴리시 그리고 어, 영상이 조금 잘린 것 같습니다. 파인 튜닝된 폴리시를 이제 재생을 시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성능이 조금 뭐 제가 조금 코드 짜고 학습해보고 해본 결과 조금 애매하다라는 성능이 일단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뭐 데이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의 그 다양성이랑 그 질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많이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하겠다, 뭐 새로운 터이나 새로운 뭐 매니플레이션 같은 새로운 매니플레이션이 추가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번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느낀 건데 이런 그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타겟 환경에서 레코드한 데이터를 이제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 플레이를 시킬 때 이게 초반에 조금 스테이트 액션 샘플에 따라서
로봇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옵저베이션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폴리시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녹화된 폴리시에 녹화된 스테이트 액션 샘플을 플레이 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시듀얼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제 샘플 이네피션시가 좀 많이 컸다가 조금 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 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컨택 퍼스트 관련된 내용 학습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아까 호길 씨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 저희가 보행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FT 센서를 옵저베이션에 직접 넣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그 대략적으로 그 예상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센서 노이즈랑 그리고 그 센서 시뮬레이션을 받아오는 그 FT 센서의 값이랑 저희가 이제 실제 로봇에서 받는 FT 센서의 값이랑 크게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개선을 할 수 있다가 이제 퓨처 워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